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곳 사연 글을 아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이기도 한 저는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연들은 정말 제 얘기 같고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 제 얘기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 순진하게 결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접촉사고라는 그리 유쾌하지 못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보 운전이었던 저는 처음 겪게 된 교통사고에 보험을 부를 생각도 못할 만큼 당황하고 놀랬는데 피해자였던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다친 데 없어도 병원에는 꼭 가보라고 말해주면서 남편과 연이 닿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날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초보인 저를 많이 배려해주니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거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연인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이런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요. 부모님은 대놓고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근 깊은 사이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서 그런 눈치를 외면해버렸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공존했었는데요. 다들 왜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할까 하는 마음에 일종의 오기가 발동해서 남편에게 청혼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요.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리시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워낙 확고하고 제가 또 남편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와 돌아가셔서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홀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할 제가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에 그리고 결혼에 눈먼 딸인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했을 리가 없죠. 단순히 남편이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르고 사람이 좋으니 저희 부모님에게는 물론이고 저한테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 함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저는 남편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첫인상이 주변의 걱정과 달리 온화하시고 상냥해서 저는 그 집 문턱을 넘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와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당신의 남편이 생각난다며 금방 눈시울을 붉히시고는 그것을 시작으로 식사하는 내내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하마.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도 결혼하면 알아야 하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는 고위 공무원이었어. 만약 그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람이 어질고 심지가 고든 게 정말 아까운 인재였지. 에휴,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뭐가 급하다고 하늘은 능력 좋고 앞길 창창한 우리 남편을 데려갔는지. 나는 지금도 하늘이 원망스럽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기에 저는 저 나름대로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을 적엔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도 걸핏하면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때라도 시어머니의 의중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금은 빤히 보이는 것들을 저는 그때 보지 못했어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주 충만했기에 시어머니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우면 늘 남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실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따로 나가 살면 가뜩이나 남편 없이 혼자 외로웠던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실 것 같다며 저에게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2년이면 뭐 금방이지. 당신하고 둘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나도 좀 죄송스럽다.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 딸 같다고 엄청 좋아하셔. 우리 엄마 자기가 좀 측은하게 생각하고 잘 좀 대해주면 좋겠어.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아, 물론 자기한테도 잘하고. 당연하지. 자기 어머니면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우리 서로 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구분하지 말고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자. 고마워 자기야. 나는 정말 자기랑 결혼하면서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이야. 저는 사탕 발림 같은 소리일지라도 남편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하는 신혼이란 사실에 저희 부모님이 길길이 뛰어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매일같이 설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어리석은 기대와 생각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물론 아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찌나 자연스럽게 흘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 다니던 회사 계약의 기간 종료로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그리고 거의 매일 저에게 잔소리와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때까지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3개월이 지나 어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죠. 예, 이 옷 우리 아들 옷이지 않니? 이 옷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수 비벼 빨아라.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부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나가서 성공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아들은 고위공무원 아들의 3대 독자인데 집에서 노는 네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이 옷은 그냥 면티인데요. 그리고 저 집에서 놀지 않고 이렇게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가서 구직 활동도 해야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린데 너 지금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 거니? 면이건 나일론이건 네 남편 빨래는 죄다 손으로 빨라고. 너 말귀 못 알아듣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야, 저기 라고 하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제 빨래는 물론이고 세탁소에 맡길 옷이 아니고서는 죄다 세탁기에 넣고 빨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불효령이라니.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편의 말이 더 저를 어이없게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손빨래 하셔.
아마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몇 번이고 말하고 싶으셨는데 참았던 걸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여기 있는 동안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분가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마음에 담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몇 번이고 참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하고 아무리 좋아도 시월드는 시월드라고 하나?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주 작정이나 한 듯 남편이 출근만 하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콩깍지도 그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는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빠지더군요. 날도 추워지니 너 시장 가서 소뼈 좀 사와라. 우리 아들은 매년 손수 달인 사골국을 먹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해. 3대 독자에 고위공무원 지낸 아버지 아들인데 정성스럽게 구워서 먹여라. 알았지? 예, 너 우리 아들 호흡기 약한 거 몰라? 청소가 있다 오면 이 먼지를 다 누가 먹겠니? 도대체 너는 니네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한다고 니네 부모님 너무 너한테 신경 안 쓴 거 아니니? 아휴,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우리 민혁이가 너 같은 슈퍼집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저를 넘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험담도 개의치 않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슈퍼를 하시는 건 맞는데요. 무시할 정도로 작지도 않고 또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라 굳이 경제적인 면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더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건물이 저희 아버지 것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요. 살아있는 시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저희 친정집을 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날은 참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이런 집안일 가르치는 게 신경 써주는 건가요? 그럼 어머니는 민혁 씨한테 집안일 다 가르치셨어요? 앞으로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어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제가요? 함부로 말씀하신 건 어머니 같으신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집안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나가서 민혁 씨처럼 돈 벌어 올게요. 원래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죠. 저는 백날 해도 어머님이 말씀하는 대로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유, 여보, 얘가 나 지금 당신 없다고 무시하네요. 우리 귀한 3대 독자 아들, 얘가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아유, 혈압이야. 나 이러다 오늘 밤 못 넘기고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런 일이 TV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다 채우기는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타이밍 좋게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분가할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던 날 조심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냈죠. 자기야, 나 임신하고 곧 있으면 입덧도 할 텐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왜? 오히려 엄마랑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게다가 아이 태어나면 자기 몸조리도 그렇고 아이 봐주는 것도 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장모님은 가게 때문에 바쁘실 테니 이대로 엄마랑 지내는 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차마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끙끙 앓아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 당시는
시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변했어도 남편하고는 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혼몸도 아니고 남편을 3대 독자라 그렇게 극진히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더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는 평소랑 똑같이 청소며 손빨래를 시키셨고 입덧이 심해져 주방에 있기도 힘든 저에게 나 때는 임신했어도 김장 100포기씩 하고 밤새 사골 끓이며 할 거 다 했다 라며 도끼 눈을 하고 엄살 피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하면 마치 자기가 언제 저에게 그랬냐는 듯 다른 얼굴을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저에겐 개모임을 간다고 하시고는 남편에게 연락해 제가 입덧이 심해 집에서 저녁 먹기가 미안하니 밖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자고 하셨다는데 저도 사람인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자기 옷은 죄다 손빨래하고 어머니는 그 쉬운 청소기 한 번을 안 돌리셔. 내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당신 어머니,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은 꼭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근데 입덧하는 나한테 미안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해? 나 힘들어. 내가 이러고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임신해서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 당신 가만 보면 우리 엄마한테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설령 자기 말이 맞다고 해도 자기가 며느린데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말 없이 며느리니까 당신의 종처럼 살라는 거야? 아, 말을 해도 참. 나도 힘들어. 당신은 이제 회사 생활 안 하니까 속 편해서 그러나 본데 나는 회사 일도 힘든데 거기에 자기 짜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못 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돼? 그럼 나 좀 편하게 해줄래? 진작 못할 거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이게 뭐냐? 저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거 뭐 본 게 있나요? 사람 하나, 사랑 하나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꼴을 보니 왜 그때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기만 힘들다고 제 힘듦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투정 정도로만 여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임신 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때 망설임 없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남편과 헤어지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텐데 그러려면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 이혼은 정말 더 참다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평생 모르고 살던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에게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라고 비난했고 남편은 우울증이 먹고 살 고민 없는 배부른 사람이 괜히 걸리는 병이라며 저를 한심스럽게 보는데 배는 불러오고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 집의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서 집안일 해주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아침이면 꼭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저에게 아침밥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전날 술을 먹어서 속이 너무 아프다면서요.
저는 나도 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남편은 가라는 회사는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에게 대신 차려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방에 들어와 제 얼굴에 찬물 한 바가지를 뿌리셨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일이 커지자 도망치듯 그제야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아침밥을 굶고 출근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감히 3대 독자 내 아들을 굶겨? 네가 그러고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그때 잠옷바람인 채로 집 밖에 쫓겨났어요. 그때가 1월 한겨울이었는데 게다가 좋지 않은 몸에 찬물까지 뒤집어 썼으니 제가 느끼는 추위는 말도 못했죠. 제가 알겠으니 패딩이랑 지갑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시어머니는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추위에 떨다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이는 이미 저 멀리 떠난 후였어요.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저를 이런 상황까지 내몬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야말로 저 자신까지 집어삼킬 정도였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헤어져 그 망할 집구석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식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그동안 당한 서름과 병원에 오게 된 일들을 모조리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제가 그저 신혼 재미에 빠져 친정 부모도 잊고 사는 줄 아셨다며 저희 엄마는 울고 저희 아빠는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내셔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모든 사실을 알고 당신을 찾자 쌩하니 주랭랑을 쳤어요. 남편 역시 장인에게 혼이 날까 무서워 병원은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동안 함께 산 가족이고 남편이었구나 하는 허탈감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제 아이도 이런 집에 태어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등신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이 아닌 친정집으로 간 지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장 제가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잠잠한 저를 보며 어쩌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듯 시어머니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딸 자식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이번 일로 너도 반성 많이 했지? 반성 같은 소리 하네. 저는 끝까지 경우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그때까지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남편에게 괘씸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연락을 했죠. 남편은 알겠다며 제 짐이 집에 있으니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고 짐도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이혼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하며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지는데 저도 화가 나서 땅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시어머니가 하신 대로 똑같이 던져버렸어요. 어머, 얘 하는 행동 봐.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니네 부모님은 여태 너를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고 뭐 했다니? 아,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하느라 너한테 관심도 없지? 저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관심 엄청 많으세요. 눈 있으면 이것 좀 보실래요? 저는
미리 준비한 등기부 등본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리모컨 던지듯 던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가지고 와서 유세를 떠냐며 봉투를 열었고, 여태 슈퍼가 있던 건물이 저희 친정 건물인 걸 까맣게 모르던 시어머니는 손을 바르르 떨며 할 말을 이르시는데, 저는 이제는 제 차례 같아서 당한 만큼 갚아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셨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가정교육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어떤가요? 아침밥 안 해준다고 그 사단을 만들고, 자기 자식이 당신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일말의 죄책감은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돌아온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가 또 한바탕 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남편에게 뺏어서 북북 찢어버리셨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니까. 됐고, 너 이것 좀 봐. 글쎄, 쟤네 슈퍼가 그냥 슈퍼가 아니더라고. 너 몰랐어? 그 건물이 네 처갓 건걸? 그리고 이번에 그 건물을 쟤한테 줬는데 네가 왜 이혼을 해? 쟤한테 저런 삼각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건물 있으니까 이젠 이혼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충성하고 살라고? 누가 충성하래? 그냥 이혼만 하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하는 소리였지만 어찌나 제 귀에 잘 들리는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은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 저를 내쫓고 당신 때문에 내 아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저 이거 인터넷이며 저 사람 회사에 다 뿌릴까요? 저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새끼도 잃은 애미가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딨겠어요? 제가 어머님 3대 독자 한번 망쳐볼까요? 어머, 제가 돈이 있다고 눈빛 변한 것 좀 봐. 이게 다 네 아버지 없다고 제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아유, 여보.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 죽은 남편 그늘에 숨어 사세요. 제가 어머님을 우습게 알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거 진짜 재판까지 가볼까요? 알았어. 당신도 그만해. 당신 뜻대로 이혼하자. 그래.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당신 진짜 비겁해. 처음부터 당신이라도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았으면 우리 애기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어.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죄책감도 없니? 그래서 이혼하잖아. 나도 당신 보고 있으면 힘들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후회된다고. 남편은 저에게 다음날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정말이지 이 집에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짧았지만 다신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이혼 직후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당신 며느리가 아닌 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한동안은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어떤 날은 불같이 자기 3대 독자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고 화를 냈고 또 어떤 날은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말을 하는데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나중엔 무슨 짓을 할까 무섭기까지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 정말로 자유를 얻었고 그동안 뺏긴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요. 건물은 형제가 없던 저이기에 원래 친정아빠는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엄마에게 건물을 줬다가 저에게 상속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무슨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든든한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하셔서 저에게 이전시켜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또 공실이 있어서 가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를 가지 않는 내내 그렇게 회사 다녔던 제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물 명의만 갖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다시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지금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되찾은 평범한 행복이 마냥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런 소중한 행복을 이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늘에 먼저 보낸 제 아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그렇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애청하는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도 없이 항상 건강한 행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